이 시간에 또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사실 이제 저는 중강의를 많이 해서 너무 예, 익숙하고 그, 음, 부담이 없는 그런 시간인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음, 많은 분들의 신청과 참여로 인한 떨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그 문의를 남기신 분들이 지금 계셔서 오늘 진행되는 이 시간부자 관련된 특강은 제가 지난 어, 시간부자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내용은 이제 시간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방법, 방식 이런 내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 제가 그동안 시간 정리 컨설턴트, 지금은 이제 시간부자 트레이너라고 제가 이제 이 타이틀을 좀 바꿨는데, 시간부자 트레이너라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 사용에 도움을 주고 또 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여러 목적들이 있을 텐데,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어, 방법 같은 걸 알고 싶으실 텐데, 좀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시간 부자. 그래서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거지로 살다가 시간을 좀 더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시가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윤선현의 정리학교에서 정리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정리력 전문가로 저의 타이틀을 이제 최근에 변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 정리, 두 번째는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시간 부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에 제가 활동을 시작해서 약 15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 활동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문제, 어려움이 있는 정리 관련된 것에 도움을 좀 드리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제 다양한 책을 통해서 정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시간 부자, 시간 정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활동했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좀,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막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잘 맞추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지금까지 한 15년의 시간 동안을 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2010년에 명함을 이제 파고 베리고 정리 컨설팅이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것은 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에 대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타이틀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뿐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제가 2010년 나는 CEO라고 하는 타이틀을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읽었던 정리 관련된 책, 또 저의 이제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같은 거 운영했었는데 클래스 같은 걸 하면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글도 올리고 후기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사람, 정리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시작부터 거의 2010년 시작부터 수많은 매체와 방송, 뭐 잡지, 신문사,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인터뷰를 의뢰하기도 했고, 방송 출연도 제가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방송이나 칼럼이나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제가 저희 직업 또 제가 하고 있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전했고요. 저는 2002년부터 정리 전문가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약 8년을 준비했고 8년의 준비 기간 때문인지 시작하자마자 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했던 일이 이제 강의를 했던 일이었고, 강의는 뭐 다양한 기업, 기관, 행사, 모임, 뭐 독서 모임부터 시작해서 뭐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다양한 곳에 다니면서 강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윤선인의 정리학교에 많은 분들이 입장해 계신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까 뭐 소개했던 책이나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 한샘, 삼성전자, 롯데마트 이런 다양한 기업과 콜라보를 하거나 제휴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자문 역할을 하면서 상품을 기획하는 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일,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15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로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다녔던 강의 주제가 뭔지를 보니까 바로 시간 정리더라고요. 시간 정리. 자, 여기 사진이 두 장 있는데 2010년 9월 거의 한 15년 전에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간 관리 세미나 주로 이런 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는 이제 학습법 관련된 주제로 교수학습센터에서 학습을 좀 더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뭐 노트 정리법 이런 주제로 이제 강사를 섭외하고 강의를 이제 운영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리 관련된 강의를 2007년부터 해와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활동을 시작했을 즈음이죠. 2010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곳에 있어서 강의를 했고요. 제가 정말 많은 대학을 다녔는데 그동안 가장 많은 학교, 예, 가장 많이 갔던 학교가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학교이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삼성전자 거의 뭐 한 2년 정도 지나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 삼성전자에서 이런 강의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허락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삼성전자도 진짜 강의를 많이 갔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반도체 사업부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그런 이렇게 그 사진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기억이고 의미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직장 다닐 때 어머니 친구들이 이제 아들이 뭐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나 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다녔던 이제 출판사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직장 다닌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 거짓말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들 삼성전자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제가 삼성전자 안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제가
정리 사업을 시작하고 삼성전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차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엄마 이제 괜찮아. 나 삼성전자 다닌다고 말해도 괜찮아. 네. 그런 과거가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강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업이고 뭐 그냥 국내 최고의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에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람들의 일과 삶의 문제였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저의 강의나 책 같은 거를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은 오늘 참석하신 걸로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세 가지를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시간을 정리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또 인간관계를 정리하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가장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당연히 시간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순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이제 공간 정리 많이 이야기하실 것이고 사실 이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중에 정말 딱 한 가지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뭐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표면적으로, 정말 대놓고 저한테 말로 합니다. 말로 요구하는 그런 정리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뭔지 잘 아시겠죠? 바로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뭐 물건 정리나 공간 정리 같은 것도 해당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만들었던 이 정리력이라는 개념에서 사람들이 물건과 공간 정리가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를 봤을 때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큰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뭐 올해 시간 동안에 2004년부터죠. 이 시간 정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도 하겠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아까 강의 같은 거로 주로 많이 활동했던 게 바로 시간 정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시간 정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윤선현은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죠? 예, 집 치워주는 사람. 네, 네.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정리를, 또 주방 정리를, 또, 잡동사니 같은 물건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가이드도 주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겠죠. 자, 제 일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저는 시간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든 시간이든 아까 인간관계든 정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뭔가를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이 중요하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시간을, 또 인간관계를 정리할 땐 규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규칙과 도구가 연결돼서 이 결합이 내가 정리해야 될, 정리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시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아까 이제 물건 같은 거, 공간 같은 것도 정리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으실 텐데 그 대상들을 좀 더 파헤쳐 봐야 되는데 현실적인 이유 상황보다 내가 이걸 정리하는데 내가 잘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규칙이 있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땡땡 정리를 시스템화 시키는 게 제가 정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고요. 그래서 강의 같은 걸 하든, 아까 칼럼을 하든, 인터뷰를 쓰든,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정리를 하려면 뭐뭐를 해야 된다. 규칙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뭐 수납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타이머 같은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구인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정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원인, 특징, 이유 이런 걸 많이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옷 정리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옷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단 많이 삽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둡니다. 그리고 안 입는 옷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내야 되는데 오늘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따가, 날 풀리면 뭐 이렇게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댄 채 정리를 항상 미루게 되시죠. 그리고 옷 정리 같은 거 엄청 힘들거든요. 정말 힘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옷 정리를 잘 하려면 옷 정리하는 전문가든 옷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든 요즘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물건 정리, 아까 옷 정리 같은 걸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원인, 상황, 이 특징들을 안다면 이거에 따른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옷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네. 1년에 딱 두 번만 사세요? 원래 저 어릴 때는 옷을 딱 1년에 두 번밖에 못 샀거든요. 돈이 없어서였겠지만, 추석날하고 설빔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그 생일날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만 샀는데 요즘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사죠? 네, 그냥 가면 삽니다. 보면 사고, 싸면 사고,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옷을 사지 말아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옷, 필요한 옷, 잘 맞는 옷,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옷을 정리할 때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 중에는 이제 내가 무슨 옷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 재고조사 시스템이라고 좀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 어떤 계절옷, 어떤 어, 사용자, 이거에 대한 분류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배출 시스템, 그 다음에 수납 시스템, 이건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수납 시스템을 고려해서 옷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시스템, 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건 옷 정리가 안 되는 이유와 상황, 어떤 형태, 어떤 특징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시간을 정리하는데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정리할 때도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시고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저의 과거에 아주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힘든 그런 과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 거지로 저는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 거지로 살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지금 제가 거의 50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한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는 시간 거지로 살았더라고요. 제가 시간 관리나 시간 사용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20대 이제 즈음이거든요. 20대 한 중반 이후인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니까 항상 이제 일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복잡하게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총체적으로 이 미루는 습관이 엄청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거지라는 삶을 산다고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 시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저에게 아주 좋은 시스템을 소개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멘토링이나 또 코칭 같은 그런 형태이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사용의 문제, 또 제 인생의 어떤 목표 달성,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제가 아주 좋은 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피터 더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뭐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어도 보고 또 이렇게 삶의 어떤 방식을 바꾸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피터 더러거의 책을 읽다가 저한테 아주 좋은, 아주 도움되는 규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책에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통합하라.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통합하라. 저는 이 말이 진짜 저한테 제가 시간 거지로 살았던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배움을 제가 실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 일기를 썼습니다. 시간 일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컴퓨터에 있는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뭘 했는지 적었어요. 지금은 그거를 저는 시간 가계부라 부릅니다. 이 시간 가계부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텐데, 시간 가계부는 피터 더러커가 얘기했던 시간 기록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관리를 하려면 파악해야 된다. 내가 재고를 잘 관리를 해야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사용자, 고객에게 상품을 통해 매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학을 다른 말로 이제 관리의 학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시간 거지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 관리를 못했던 거죠. 그 시간 관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계부라는 걸 제가 어,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기록하고 나서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들이 지금은 시간 거지라고 저를 지칭하지 않고 시간 부자라고 저를 이야기했을 정도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거지의 삶에서 부자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럼 시간 거지와 시간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이 워런 버핏의 말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시간 거지라면 시간을 너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저의 과거의 모습처럼 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냐면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 시간을 좀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투자. 음. 마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은 돈, 월급 받은 돈을 뭐 좋은 상품, 펀드, 뭐 무슨 주식, 부동산 이런 거에 투자하듯이 시간도 투자의 개념으로 사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시간 부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부자의 삶은 시간을 그냥 사용하는 삶이다. 소모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투자 개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 부자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실제, 현재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은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시간 정리의 삶입니다. 시간 정리의 삶.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정리. 제가 정리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을 정리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두 개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두 개의 기사. 거의 이제 그 비슷한 날, 하루 차이였는데, 이 기사가 저는 굉장히, 뭔가 이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막 TV에도 막 나오고 그러셔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매출 1등 할 정도로 전국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시한부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봤는데 하루에 17시간 동안 일을 했대요. 그래서 정말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다면 엄청 열심히 사셨겠죠. 불의의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짧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원치 않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부자 돼, 열심히 살아야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심심찮게 이 회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들이 중학생이 막 이 회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는데 최근에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아빠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빠 제가 뭐 엔비디아의 주식을 샀는데 뭐 그때 뭐 좀 더 샀으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죠. 뭐 세계적인 지금 뭐 거의 이 업계에서 이 뭐 그 반도체 업계뿐만이 아니라 세계 이제 기업 순위에도 거의 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 직원들이 뭐 부자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번 이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결,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쓸 시간이 없대요. 왜? 너무 많은 시간을 일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어떤 라이더의 이 기사와 또 부자라고 세계적인 부자들의 어떤 이제 뭐 상징인 기업이죠.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정말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저는 어떤 뭐 누군가의 뭐 죽음 이런 걸 탓하고 또 그냥 뭐 모르는 회사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주고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사용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뭐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해야지 그 제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직업이 그런 라이더 같은 직업이 아니라 위험한 직업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직업 이런 어떤 직업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리하는 삶은 사실 특정 직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거나 육아를 하시거나 또 이렇게 취업 같은 걸 준비하거나 또 한 분야에 원하는 목표나 원하는 바가 있어서 좀 열심히 살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현실은 저의 과거의 모습처럼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시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자, 현실은 뭐냐면 이 10가지 이유를 해결을 해야지만 시간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옷 정리 이야기했죠. 옷 정리가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뭐 옷을 많이 산다 같은 이유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정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방법, 그것을 규칙이라는 것과 도구를 통해서 안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도 똑같아요. 제가 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피터 드러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 가계부라는 툴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시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아까 시간 거지같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이유 중에 10가지 이유 중에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7번에 해당될 수 있고 목표 부재 어떤 분들은 9번에 해당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너무 과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정리되지 않는 시간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이유는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좀 과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좀 적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의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뭔가를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은 바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미설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고요. 이걸 위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루는 습관이 있다. 미루는 습관은 아까 물건 정리에도 많이 해당될 수 있는데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왜 미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해결하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사람들이 시간 사용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 보편화된 문제 속에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도구가 사용되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을 정복한 사람이라는 책도 있는데, 시간 정리에 대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 역할은 이런 시스템이 없는 분들한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구체적인 나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여기 해당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 문제를 앓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한 건 많은, 해결해야지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나 개념 속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헷갈리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문제 너무너무 간단하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의 표현에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계획, 방해, 그냥 뭐 습관, 그다음에 무슨 정보 이런 말들 너무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 개념과 요 상태, 그다음 우선순위 미설정 같은 형태죠. 이 개념과 이 상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표현 자체를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현실적인 이유는 이 10가지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정리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짜 어렵지 않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연구하잖아요.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정리 못했다. 아까 옷 정리를 못했을 때 제가 옷을 정리하는 데는 파악 시스템, 분류 시스템, 배출 시스템, 순환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리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파악해야 되고, 시간을 분류해야 되고, 시간을 배출해야 되고, 시간을 수납해야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리하는 것과 물건을 정리하는 건 똑같다. 더 재밌는 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정의하는 정리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뭘 하나 정리하는 거.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채팅창에 남기지 않지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옷 정리가 사실 어렵지 않냐. 어렵지 않냐. 더 어려운 건 어쩌면 제가 아까 10가지 이야기했는데 그만 봐도 막 머리가 핑핑 돌아버려요. 아파요. 시간 정리는 더 어렵지 않냐.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건 분명히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옷을 정리하는 것과 물건을 정리하는 것, 뭐 시간을 정리하는 것, 또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게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정리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진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런 것들을 다 접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리라는 활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다.
삶을 사랑하는 실천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은 옷 정리를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냉장고 정리를 못하지만, 아까 규칙, 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죠? 도구,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내가 정리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 정리를 못하는 나에게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규칙은 내가 현재 무슨 옷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시간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제가 현재 시간 사용에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금 어떤 시간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낭비의 요인이 있고 현재 어떤 지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산성과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해라. 이게 1단계다. 그 다음엔 2단계로, 그 다음엔 3단계로 순차적인 방식으로 순서에 맞게, 단계에 맞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은 문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부터 정리해야 되지? 옷 정리를 뭐부터 해야 되지? 시간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시간 정리를 뭐부터 해야 되지? 이 시스템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시간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시간 아까 정복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이 방식은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해야지 우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궁극적인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연구를 많은 데서 했는데 대표적인 연구 자료 이겁니다. 시간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일상적인 불만족으로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면 스트레스는 좀 줄 것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건 뭐 이런 논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행복 혹은 스트레스가 좀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한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뭐죠? 바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또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조사한 건데 사실 뭐 이렇게 특정 국가이긴 하지만 저는 전 세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노는 사람들, 여가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삶의 만족도가 낮다. 네. 그러니까 많이 놀아도 만족하지 않고 당연히 많이 일해도 만족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적절한 배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지도 말고 너무 많이 일하지도 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배분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배분. 그래야지 어떻다?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네, 그럼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어떤 시스템 혹은 내가 진짜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해서 행복이나 또 만족도 이런 걸 높이려면 뭐를 해야 되냐? 바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제 직업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러니까 뭐 정리 전문가입니다. 정리력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저희 타이틀은 시간 부자 트레이너입니다. 시간 부자 트레이너. 시간을 부자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시간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개인이나 또 조직 이런데 시간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줌 특강처럼 온라인 특강, 또 오프라인 특강, 제가 뭐 많은 기업 학교 이런 데 다닌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저의 이제 아픈 과거, 그러니까 슬픈 과거라고 설명했는데 이 과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 사용에 대한 문제가 뭔지 저의 현실적으로 너무 잘 경험했던 것이기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잖아요. 시간 사용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리스트화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여서 좀 더 삶의 행복과 원하는 목표와 일과 삶의 균형이나 뭐 웰빙 라이프나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간 부자 트레이너라고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사람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도 이제 선진국 같은 데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줄리 모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분이 좀 할머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그냥 아줌마 그러니까 나이로 딱 추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그냥 할머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할머니라는 표현을 쓰냐면, 아니, 이게 나이로 얘기하는 게 보다는 진짜 뭐 거의 한 30년 넘게 활동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진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가를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했던 활동처럼 뭐 공간 정리, 물건 버리기 이런 것들도 활동하지만 사실 가장 주요하게 활동하는 게 바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 부자 트레이너, 그러니까 줄리 머건스턴 같은 사람이나 또 저 같은 사람이 어떤 방식,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간 사용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떤 전문 직업에 대한 역할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시간 사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분류, 뭐 수납 뭐 이런 것처럼 이 순서와 방식을 이해하시면 분명히 시간 사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직업이 바로 시간 부자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간 정리 컨설턴트, 시간 정리 전문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타이틀명 활동 타이틀을 시간 부자 트레이너라고 정의를 했어요. 시간 부자 트레이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사용의 낭비 원인이 무엇이고 그 시간 사용 속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제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 속에 낭비 요인이 무엇인지를 아셔야겠고 어떤 개선 사항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어떤 시간 사용 솔루션이 필요한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래너가 될 수 있고 다이어리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GTD 같은 걸 이용하고요. 블랙 저널을 쓰기도 하고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기도 하고 슬리피 바인더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모도로 아니면 이런 타이머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진짜 다양한 솔루션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개 솔루션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단순하고 별것도 아닌 이 솔루션 자체가 어색하고 어려워서 못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추천하고 소개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도구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식이겠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려면 행동 설계가 필요한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습관 관련된 이 설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이 행동 심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행동 심리학을 아주 잘 설명해 준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스위치, 넛지, 그다음에 행동을 디자인하다. 저는 한 이 세 권 정도만 읽어도 이 행동 심리나 행동 분석이나 행동 설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전문 개념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간 사용의 행동 속에 또 패턴 속에 구체적인 설계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시간 부자 트레이너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 방향, 원하는 바,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
그다음에 필요한 변화들, 진짜 삶에서 중요한 지배 가치, 그다음에 이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95%의 사람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혹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부분, 적절한 시점에서 형태에서 상황에서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부자 트레이너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아까 습관을 제대로 설계하고 원하는 목표를 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게 시간부자 트레이너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는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계부도 쓰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뭐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게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목적성 같은 것이겠죠. 그냥 좀 어렵고 부담되는 단어로는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목표가 원하는 것이 있다, 바람이 있다. 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관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시간 부자 트레이너가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부자라고 표현했고 제가 시간 부자, 아까 시간 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옷을 정리하는 게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런데 옷 정리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옷을 하나 정리하는 게 시간을 정리하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거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힘든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좀 망설이고 부담 갖기보다 쉽게 정리하시면 돼요. 쉬운 대상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옷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정리하기보다 한 5년, 10년 된 옷을 정리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목표에 대한 부담, 해야 될 행동에 대한 어떤 방식 바꿈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부자 트레이너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부담 갖지 않고 힘들지 않고 당장 실천할 수 있고 당장 해야 될 것을 꼭 찍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까 동기부여 같은 걸 통해서든 여러 가지 시스템과 도구를 추천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물건을 정리하는 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되고요. 이거는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리하는 거, 아까 제가 뭐 어떤 부자의 삶, 혹은 뭐 어떤 특정 직업, 혹은 뭐 우리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행복,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결과라면 분명히 한 번쯤 해봐야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건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이고 가장 강조하는 단어 같은 게 뭐였냐면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 어, 정리된 집을 만들어서 그 집에서 사는 혹은 정리된 옷장을 만들어서 그 옷장을 사용하는 경험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인데 시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그동안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삶에서 정리된 시간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한 하루라도, 한 몇 시간이라도 살아볼 수 있는 건 진짜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실제 살아본 적도 없는 삶을 갈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뚜렷하지 않더라도,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도 높고 결국은 좀 더 평화로운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마인드셋을 해서 결국은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에 시간문제 트레이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제가 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이 좋은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규칙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구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저의 시간 거지의 삶에서 현재 모습,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가장 아주 오래전부터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시간을 기록하는 것. 그 기록된 걸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시간 가계부라는 걸 엄청 추천해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거를 통해서 제가 시간 기록이 엄청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간 일기를 사용했고 지금은 이것을 하나의 형태로 만든 게 시간 가계부라는 도구입니다. 시간 가계부는 뭐냐면 아침에 일을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녁에 잠을 자기 전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활동 시간, 한 15시간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15시간의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뭐 계속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저는 21일 혹은 100일 이런 딱 시점을 정해놓고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를 추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3주를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3일도 많이 써보게 하고 뭐 하루도 써보게 하고 했지만 사실 이 3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주의 기록을 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있으시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 가계부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다. 그래서 시간 가계부 트레이닝, 시간 부자 트레이닝, 그리고 저의 역할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시간 부자 트레이너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가계부라는 거를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작성도 해보고 사용하고 또 추천도 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 중에 가장 가장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시간 가계부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 가계부를 가지고 제가 상표 등록도 하고 또 이제 상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계부를 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전에 진짜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좀 주춤했었고, 최근에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시간 가계부 트레이닝으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바뀌었는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시간 가계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 있고 강력한 부분인데, 바로 시간 사용에 대해서 데이터화되어 관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처음 훈련을 했었던 시점과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시면서 변화된 시간을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40분 증가하기도 했고요. 가사를 하는 시간이 25분 줄고 육아하는 시간이 1시간 줄기도 했습니다. 업무하는 시간은 늘어나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다른 분의 변화를 볼까요? 이분은 휴식 시간이 1시간 늘었고요.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 2시간 10분. 그다음에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죠. 가사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3시간 가까이 했던 분이 1시간 반으로 준 거예요. 자, 뭐 가정주부분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뭐 솔깃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시간 가계부를 통해서 시간 사용의 훈련들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가사 노동하는 시간이 줄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 늘리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할당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더 생산적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 시간이 없거나
평가하는 시간이 없거나 뭔가 점검하는 시간이 없거나 사실 자기 개발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시간을 못 냈던 사람들이 좀 더 일처리 방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간 변화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데이터화되어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최근에 제가 100가지 생산성 팁이라고 어떤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서 이걸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시간 사용의 방식에서 가장 좋은 게 한 100개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제가 훑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시간 가계부라는 시스템이 이 100가지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사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 가계부를 통해서 시간 사용의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실제 시간 가계부는 종이로 쓰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관적인 시간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데이터화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작성한 시간 가계부 내용을 보면서 매일매일 피드백하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시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 부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변화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까 10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10가지 이유를 순서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7단계 훈련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7단계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의 시간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15개 키워드로 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이 개념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옷 정리 같은 경우 파악하고 분류하고 배출하고 유지하고 뭐 이런 형태처럼 수납하고 유지하는 방식처럼 시간도 7단계 시스템으로 훈련할 수 있고 이 7단계 시스템을 훈련하려면 좀 낯설고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지만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개념을 확인하고 이 개념을 자기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시간 가계부에 이라는 이 도구 안에 녹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시간 부자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 부자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부자 트레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최초로 준비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트레이너 양성 과정은 2달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이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는데 이 기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가계부 작성이에요. 그래서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고 제가 7단계 훈련 그리고 15가지 키워드가 이 훈련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당장 다음 이 수요일 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홍보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난 지방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어려운데 어떠냐?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게 어려우시면 줌 라이브와 또 VOD 동영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수업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일정이 안 되시고 좀 지역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부담 없게 수업을 들을 수 있으시고요. 원래 180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모션을 하면서 어, 날짜가 이게 바뀌었네요. 네, 어, 신청하시면 10% 할인돼서 162만 원 정도의 교육비로 지금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시간 정리, 시간 부자 트레이너라는 자격증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자격증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제가 만들어서 이제 이 상품화 시킬 예정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가계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쥐어지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시간 부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고요. 제가 했던 활동처럼 강의를 하시거나
혹은 개인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혹은 콘텐츠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으시거나 그다음에 제가 시간부자 연구소라는 활동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부자 연구소를 통해서 시간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수요일 날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시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혹은 나는 좀 더 그냥 이 전문적인 해결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컨텐츠, 나의 노후를 위한 컨텐츠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좀 더 생산성 있거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문 컨텐츠를 얻고자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양성되는 내용들, 형태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과정 운영에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 신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 알려드리는 이 지금 있는 그 클래스 매니저 켈리님이 지금 저희 과정 운영을 맡고 계시거든요. 어,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 여러분들 이 과정 말고 오늘 들으셨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Q&A 저 가질까요? 거의 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많은 시간은 못 가지겠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내용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이거 VOD로 제공됐냐? 예. 그 녹화를 하고 있어서 녹화된 영상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를 못 들으시는 분들, 신청하시고 못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 되시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주제 내용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또이 양성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어, 제가 문자 드렸거든요. 제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켈리님께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 삶의 목표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자는 정말 말 그대로 돈 많은 부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있고, 혹은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 부자 같은 거죠. 이것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인생의 목표와 궁극적으로 목적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삶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이제 뭔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인데,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백만장자로 살게 되면서 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 진짜 중요하게 제가 와닿았던 내용은 뭐였냐면, 책 표지에 붙어 있는 글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 지금 현재 시간 거지로 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냥 육아를 하는 육아맘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이제 그 직장 이제 향후에 구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사실 지금은 그냥 어떤 가치가 별로 판단되지 않고 혹은 내가 정말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시간거지로 20여 년을 살았고, 지금은 이제 삶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전의 삶의 경험들이 지금 제가 시간부자 트레이너로 활동하는데 결국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전환점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이 전환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부자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셨으면 좋겠고, 또 시간 정리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처럼 시간 부자 트레이너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게 결국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점심시간에 진행된 라이브에 많은 관심
참여와 또 열심히 수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후 시간,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주한 점에서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